안녕하십니까. 이슈라디오입니다. 주호민이 3차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변호사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사임계를 제출한 것에 대한 주호민의 입장입니다. AI 목소리로 입장문 전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민입니다. 오늘 한 매체의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단독 주호민 아들 변호 못한다. 선임 변호인 이틀 만에 전원 사임 성난 여론에 부담 느낀 듯 녹음본 듣고 판단했을 가능성 높아 주 작가 사성 변호사 사임 직후 교사 측에 만나자 연락 기사에서 추정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현재 사성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 변호사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 지인이 소개한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고 사건 파악을 위해 일단 선임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상담 후 변호사님은 수임을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당시 저는 많이 혼란스럽고 무엇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민 끝에 변호사님께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선임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감사하게도 흔쾌히 이해해 주시고 이틀 만에 사임계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장문에도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것입니다. 언급된 제도사님께서 오늘 기자님께 정확한 당시 상황을 전달하신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월 7일 주호민 드림. 이제 주호민의 주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사 제목들을 추정이라고 했습니다. 추정이라고 말한 근거는 현재 자신은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선 변호사들이 사임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장을 읽어보면 주호민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사선 변호사와 상담했고 일단 사선 변호사가 사건 파악을 위해 일단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호민에 대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발견됩니다. 주호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변호사가 일단 사건 파악을 위해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그 변호사는 사건 파악을 위해 일단 선임계를 제출한 것일까요? 아니면 주호민이 돈을 주고 선임했기 때문에 선임계를 내고 사건을 파악한 것일까요? 둘째, 자신이 잘못한 때에는 혼란스럽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많이 혼란스럽고 무엇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고 변호사를 고용할 정신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도 결정할 수는 없었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인데 역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셋째, 변호사가 감사하게도 흔쾌히 이해해 주시고 이틀 만에 사임계를 제출해 주셨다는 주장을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주호민은 주위에서 누가 무엇을 해주면 감사하게도 이해해 주셔서 라는 식으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고마움을 아시는 분이 자신의 아이를 돌봐주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야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받는 것은 고맙게 당연히 받는 것이지만 남에게 무언가를 해줄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이틀 만에 사임계를 제출해 주셨다는 말을 곰곰이 살펴보면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데 변호사가 알아서 사건 담당 변호사로 지정되었고 이틀 만에 주호민의 사정을 듣고 알아서 사임했다는 뜻이 됩니다. 변호사를 쓰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선임하고 사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뢰인의 뜻에 따르게 됩니다. 자신이 선임과 사임을 다 결정해 놓고 고맙게도 변호사가 알아서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넷째, 언급단 변호사님께서 기자님께 정확한 당시 상황을 전달하신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호민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와 이슈는 주호민의 변호사가 국선이냐 사선이냐, 변호사가 여론에 부담을 느껴서 사임한 것인지 아니면 주호민의 이런저런 사정을 듣고 고맙게도 알아서 사임한 것인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호민을 비난하는 이유는 헌신적인 교사를 짜깁기한 녹음으로 인생을 망치려 했고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고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주호민에게는 지금 국선 변호인을 쓰고 있는데 남들이 자기가 돈으로 비싼 변호사를 쓰는 거 아니냐 의심하는 것이 억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이라고까지 불리우는 그 특수학급 선생님은 어떨까요? 아이 교육에 대해 헌신했음에도 지금 고소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더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입장문에서도 주호민은 변호사 선임에 대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선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대책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주호민이 3차에 걸쳐 발표했던 입장문들을 살펴보면 주호민 스스로는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선생님을 고소한 것은 입법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고 신고를 권장하도록 설계된 제도라서 이를 이용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 합니다. 주호민은 잘못한 것이었고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 자신들이 고소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면 자신은 잘못 없는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호민의 입장문은 3차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8월 28일 재판 예정이라 하니 그 전에 몇 차례에 걸쳐 추가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호민은 입장문을 발표할 때마다 도움이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얼마나 주호민이 남 탓을 잘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그릇이 작은지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장문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그럴 수도 있겠다 또는 나 같아도 저렇게 했겠다 하는 공감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렇게 악의적일까? 어쩌면 저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까 하는 비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주호민이 입장문을 발표할 때마다 조회수에 도움되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 감사한 일입니다. 심지어 구독자로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더 이상 주호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노와 역겨움을 참아가면서 녹음하는 일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쁜 놈들도 다루고 다른 사회 이슈도 다루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호민이 주호민했다. 끝까지 주호민스럽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